안녕하십니까. 독한청문회 일일 리포터 김민지입니다. 앞선 1편에서는 주제별로 정리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전달해드렸는데요. 본 2편에서는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에 대해 속속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김영춘 후보는 김영삼 대통령 비서실 정무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합니다. 제16대, 17대, 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이후 2017년 해양수산부 장관, 2020년 국회 사무총장을 역임했습니다. 북한 재개발 사업을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자마자 1단계 사업은 속도감 있게 마무리를 짓도록 만들었고 2단계 재개발 사업 계획도 확정을 짓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1단계 사업을 보니까 고층 건물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서 시민들 사이에 이제 비판도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 결국 이건 부산시가 도시계획 허가를 잘못 내준 거죠. 적절하게 뭐 개발 이익도 얻어야 되겠지만은 시민들의 조망권이라든지 도시 스카이라인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2단계 재개발 사업은 2030년 엑스포 부지로 지금 그 지정이 되어 있는 땅입니다. 엑스포가 유치가 되면은 2단계 사업 부지를 잘 활용해서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엑스포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자리는 부산의 황금 노른자위가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단계 재개발 사업을 좀 더 크게 키워내고 엑스포와 연결시켜서 부산의 미래의 큰 그림을 그려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형준 후보는 제17대 국회의원, 이명박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했습니다. 21대 총선 전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었으며 현재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요즘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또 잘 안 쓰거든요. 디지털화라고 다 거의 다 국제적으로는 쓰고 있습니다. 이 지금의 디지털화는 과거의 ICT를 한 단계 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거 다 데이터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제 알고리즘으로 가는 거고 인공지능으로 가고 이러면은 다 그 데이터로 하는 거죠. 자율주행 자동차를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는 엄청난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활용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고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IoT도 그렇고 3D도 그렇고 다 데이터 싸움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지금 디지털 시대를 대표하는 개념이고 제우스라는 건 제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제왕이 되는 도시를 우리가 지향해야 된다. 변성환 후보는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했으며 노무현 대통령의 의전 행정관이었습니다. 이후 부산시 기획관리실장 행정부 시장을 거쳐 약 9개월 동안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하다가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합니다. 공적인 임대주택 부분에는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영역이 있는 거고 행복주택 뭐 이런 걸 말씀하시죠. 그럼 민간을 통해서 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 이런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영역을 합쳐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던 게 2023년까지입니다. 5만 1,000회 공공임대주택을 물량을 좀 공급책이죠. 이거는 물량을 좀 확보를 하는 그런 시책을 발표를 해놨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준비를 하고 있고 돼 가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완수를 시켜야 됩니다. 이제 그게 몫이죠. 이제 새로운 이제 보궐선거에 당선되는 시장의 몫이라고 봅니다. 이원주 후보는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중 유일한 여성 후보입니다. 제39회 사법고시에 합격했으며 19대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경기 광명에서 재선을 했습니다. 이후 2020년 미래통합당에 입당합니다. 엄마를 편안하게 하는 것들, 육아를 도와주는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거기 투자를 하자. 제가 호크센터를 얘기를 했는데 싱가포르의 호크센터인데 우리가 앞으로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아파트, 그럼 그 아파트 안에 그 공동 주방, 그리고 공유 주방, 그리고 공유 식당 이런 것들을 꼭 넣도록 해서요. 엄마가 부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일하는 엄마들이 아이들 식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유 주방, 공유 식당이 저는 꼭 들어가도록 부산시가 그런 것들을 아파트 새로 지을 때 지원하고 또 추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박인영 후보는 2006년 부산 최연소 기초의원에 당선됩니다.
이후 2014년 부산 최연소 기초의회 부의장, 2018년 전국 최연소 부산시 의회 의장을 역임했습니다. 지하철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하철망을 더 늘리는 것은 많은 비용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있는 망을 이용해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얘기고요. 이거를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예를 들면 중앙동에 출근을 해야 된다. 세간으로 출근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은 한 35분 정도가 걸리거든요. 네. 근데 이 시간이 15분으로 단축하면 금정구도 도심의 하나가 되게 됩니다. 네. 저희가 KTX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옛날에 서울에 갈 때 6시간 걸릴 때는 서울하고 부산이 하나의 생활권이고 가깝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하지만 2시간 반이 되면서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인 거거든요. 지하철 익스프레스는 부산 전역을 이렇게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고 부산 전역을 도심으로 만들고 네. 그리고 외곽에 떨어져 있는 지역을 새롭게 재개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가까워지기 때문에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거든요. 박성훈 후보는 사법고시, 행정고시를 패스했으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장을 역임했습니다. 박 후보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활동하다가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카카오라고 하는 명칭을 붙인 이유는 사실 플랫폼 개념이 접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경제부시장으로 있으면서 많은 대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그 중의 하나가 카카오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셉을 제가 실무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고 실무진들 사이에서는 논의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다만 더 이상 진전이 아직까지 되지 못한 부분들은 몇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이고요. 카카오시티가 사실 중요한 이유는 서부산권에 대한 개발, 네. 또 발전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서부산권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스마트 시티의 메커니즘, 플랫폼을 만들게 된다라고 하면 낙후되고 개발이 더딘 서부산권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이러한 새로운 플랫폼이 부산 전체로 확산이 됨으로써 부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새로운 이미지를 가진 역동적인 ICT 기반의 그런 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민식 후보는 외무고시, 사법고시에 합격했고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출신입니다. 제18대 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 부산시장 경선에서 박빙의 차로 패배해 이번이 두 번째 부산시장 도전입니다. 제가 만약 부산시장이 된다면 우리 한국과 쿠바 간의 그 야구 교류전을 반드시 아주 신속하게 열겠습니다. 네. 뭐냐면은 제가 옛날에 쿠바를 한번 가보니까 쿠바 사람들의 야구 열기가 우리 부산보다 더 높아요. 쿠바의 국기입니다, 야구가. 근데 네. 아시다시피 쿠바 야구 선수들의 그 수준은 메이저리그급이거든요. 네네. 그냥 그냥 바로 메이저리그 가서 다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도 또 야구하면 사람들 껌뻑 가는. 그렇죠. 웃긴 이야기가 그 당시에 쿠바에 가서 직접 들었는데 우리가 베이징 올림픽 때 쿠바를 이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쿠바에서 조기를 달았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슬펐으면. 그러니까 그 야구의 두 도시의 쿠바 하바나와 부산의 그 야구 에너지를 결집시키면 이건 대단한 이벤트거든. 네네. 예, 그러면은 쿠바 메이저리그에 통하는 그 선수들이 우리 사직 야구장에서 야구 시합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대단한 이벤트. 네. 근데 왜 제가 이걸 굳이 하려고 하냐면은 우선 비용이 많이 들지가 않습니다. 부산시장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부산과 쿠바 야구가 이게 성사가 되면은 이것이 나아가서 대한민국과 쿠바의 외교 관계까지 갈 수가 있다. 네. 제가 또 외교부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그래서 외교부 쪽에 또 전문가들한테 이거 여러 번 상의를 해봤습니다. 네네.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가능하다. 후보자들이 말하는 공약은 이와 같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까지의 레이스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요. 남은 기간도 독한 청문회와 함께 하시죠.